또 정몽주 치고 났더니 갑자기 또 누가 지금 이슈가 되고 있습니까? 양문석. 양문석이 지금 또 이슈가 되고 있어요. 양문석이 과거에 그 노무현 대통령 퇴임 이후에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 FTA 하지 않았습니까? 그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비판했던 글,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면서 네가 감히 노무현을 욕했어? 어떻게 노무현을 비판해? 지금 그러면서 노무현 비하했다고 지금 사퇴하라고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좀 특이한 건 뭐냐면 정몽주 의원의 이런 이 지뢰 이 뭡니까 그 막말 발언 같은 거 이런 거는 여당에서 보수 언론들이 막 비판하는 거거든. 그런데 요번에 지금 양문석 발언 같은 경우는요, 여당에서는 특별히 말이 없죠. 말이 없어. 말이 없어, 여당에서는. 특별하게. 응? 지금 야당 안에서, 민주당 안에서만 지금 사상 검증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일반적인 부분에서는 비판이 없는 거예요. 보편적인 비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민주당 안에서만 사상 논쟁 하고 있는 거예요. 사상 논쟁. 그러면 저는 어떤 사람들은 야, 양문석 너무 심했다, 안 심했다 막 할 수 있는데 여러분 크게 구도로 보세요. 구도로. 우리가 보통 막말이라는 거는 우리 일반 국민들이 보평 타당하게 야, 이건 너무 심했는데? 그런 기준이 있는 거거든요. 여야 상관없어. 심지어 도태우의 5.18 말언. 보수들은 5.18에 대해서 끊임없이 자꾸 문제를 제기하지만 5.18에 대한 이 망언이 공론화됐을 때는 보수건 진보건 관계없이 이건 아니지. 그런 합의점이 있거든요. 우리는 그런 걸 막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만약에 보수에서 보수 인사가 이명박이나 박근혜를 막 비판을 했어. 그러면 그게 보수에서는 뭐 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문제가 안 되죠. 야, 이명박 박근혜 욕 먹을만 한 거 아니야? 우리는 그런다고요. 근데 지금 양문석의 문제는 딱 그런 문제예요.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 FTA 관련해가지고 비판을 했는데 그 당시 스스로 진보라고 여기던 모든 사람들이 다 욕했어요. 그때. 사실. 저도 욕했고. 물론 지금은 후회합니다. 아, 그때 그게 아니었구나. 그리고 결과적으로 한미 FTA는 우리한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진보들이 다 노무현을 욕했어요. 어떻게 한미 FTA를 막 하냐고. 농민들 죽이려고 하냐고 이걸 엄청 했습니다. 그때 굉장히 세게 비판을 했지. 근데 그거 가지고 지금 우리 진영 안에서 막말했다고 그 지랄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맞는 건가? 저는 너무 웃겨 죽겠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지?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러더라고. 양문석 글 중에 노무현 씨라고 했어. 노무현 씨. 어떻게 노무현 대통령을 노무현 씨라고 하냐? 하면 지랄을 해. 아, 노무현 씨라고 하면 안 돼? 아니, 그냥 노무현이라고 이름도 부르고 그러는데 노무현 씨라고 하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우리가 윤석열, 박근혜, 이명박 그냥 이름 부르거든요? 근데 우리 진영 대통령, 문재인, 뭐 김대중, 노무현은 그냥 이름 부르면 안 되고 그때 대통령님이라고 붙여야 되는 거야? 아니, 언제부터 그랬어? 근데 지금 이거 가지고 양문석 막 끌어내려라 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는 왜 노무현 대통령한테 노무현 씨라고 했냐? 똑같은 거야. 김건희 특검법을 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안 부르냐고 똑같은 거야. 다를 게 뭐가 있어? 완전히 정신병자라니까 보니까 또라이 새끼들. 아, 노무현을 노무현 씨라고 하면 어때? 그게 뭐가 문제야? 무슨 종교 집단이야? 아, 황당해 죽겠어요. 정세균이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정세균이 노무현 모욕 묵과 못한다. 양문석 발언에 당 결단해라. 노무현을 모욕했다는 거야. 정세균이 뭐라고 했냐? 오늘입니다. 노무현의 동지로서 양문석 후보의 노무현에 대한 모욕과 조롱을 묵과할 수 없다. 양문석 후보에 대한 당의 결단을 촉구한다.
민주당에 몸담고 있으면서 정치인 김대중 노무현을 부정한다면 이는 당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다. 김대중 노무현을 욕보이고 조롱한 자를 민주당이 당의 후보로 낸다는 것은 당의 정체성을 파괴하는 것이다. 내가 정세균한테 묻고 싶어요. 저는 노무현 대통령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노무현 때문에 진보가 된 사람이고 저는 정말 노무현 때문에 제 인생이 변한 사람이거든요. 대학 때 진짜로. 전 지금도 노무현 대통령 얘기만 하면은 지금도 제가 막 마음이 울컥거리고 막 눈물이 나오는 사람이야. 진짜로.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참여정부 시절 5년간 정치하면서 다 잘했어요? 다 잘했어? 못한 게 없어? 노무현의 정치 비판할 거 얼마나 많은데요. 비판할 게 없습니까? 만약에 비판할 게 없다고 하면은 그 새끼들은 정말 나쁜 새끼들이에요. 앞으로 이명박이건 박근혜건 누구를 비판할 수도 없는 인간들이야. 어떻게 정치인이 완벽할 수 있어요? 못할 수 있지. 문재인이건 김대중이건 노무현이건 우리가 사랑하고 존중하고 정말 잘했다고 평가하지만 세부적인 거로 들어가면은 못한 게 왜 없어? 못한 게 많지 왜 없어? 비판할 수 없어? 지금 뭐 민주당이 우리가 무슨 종교 집단이야? 종교 집단이라서 무슨 뭐 교주 아니면 신으로서의 뭐 노무현을 뭐 모시고 있습니까? 비판하면 안 돼? 사실은 누구보다도 비판 의식이 강했던 분이 노무현 대통령이에요. 나는 만약에 노무현이 지금 이거 보고 있으면은 분노할 것 같아. 아니 물론 양문석이 나 비판할 때 기분 나쁘긴 했지만 나 비판했다고 왜 너희들이 지랄이야라고 나는 오히려 난 지금 만약에 노 대통령이 계신다고 한다면은 오히려 양문석을 비호하면서 야, 내 정책에 대해서 양문석이가 당시 시민사회에 있던 사람이거든. 정치인도 아니야 그때. 그때 언론연대 사무총장이었어. 시민사회 사람으로 시민사회에서 시민사회의 일원으로서 날 비판한 건데 비판하면 어때? 나는 오히려 그럴 것 같아. 근데 왜 비판하냐고. 비판하면 안 돼? 이거는 지금 박정희주의자들, 이승만주의자들이 박정희, 이승만 비판하면 지랄하는 거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비판하면 어때? 우리가. 어떻게 그거하고 지랄을 합니까? 양문석 관련해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글이 어떤 글이냐면 2008년도 이때는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퇴임하고 봉하마을 갔을 때예요. 봉하마을 갔는데 갑자기 엄청나게 인기가 많아졌어. 엄청나게. 근데 여러분 노 대통령이 인기가 많았습니까? 다시 돌아가 보세요. 노 대통령 임기 마칠 때까지 인기가 얼마나 없었는데요. 우리 진보 진영에서도 욕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얼마나 많이 했냐고. 지금 와갖고 노 대통령 최고라고 얘기하지만 노 대통령 임기에 있을 때 욕 안 했냐고. 인기 많았냐고. 노 대통령 임기 마치는 순간까지 지지율이 엉망이었어요. 인기 안 많았어요. 근데 언제 인기가 많아졌냐면 봉하마을 내려가갖고 또 이명박 나온 다음에 이명박이 취임하자마자 보였던 이런 막무가내 말도 안 되는 모습과 비교되면서 노무현이 정말 훌륭한 지도자였구나. 우리가 노무현 5년 동안 우리한테 부여된 이 엄청난 자유와 이 여러 가지가 너무 당연한 건지 알았더니 이명박을 갖고 나니까 노무현이라는 지도자가 정말 훌륭한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구나라는 걸 우리가 그때 자각했거든. 그러면서 갑자기 인기가 엄청 올라간 거예요. 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있을 때는요 인기가 없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그때 인기가 있었냐고. 그때 노무현을 욕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냐고. 다 욕했지. 저도 욕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지금 우리가 노 대통령 얘기할 때 지금 왜 저도 지금도 막 울컥거리고 눈물이 나는 이유가 뭐냐? 노 대통령 돌아가신 다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짜 눈물을 흘리고 참여했습니까? 이거 왜 그러냐? 노무현 임기 5년 동안 있으면서 그걸 몰라보고 우리가 욕을 너무 많이 했거든. 응? 그 진정성을 모르고 욕을 너무 많이 했어. 너무 많이 하고 진짜 노무현 욕하는 게 막 거의 뭐 월드컵이었지. 그랬었는데 퇴임하고
이렇게 부당하게 검찰에 이런 이 뭐라고 할까 이 수사를 받는 와중에 돌아가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노무현에 대한 분노 때문에 정동영 선거할 때 500만이 안 찍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명박이 500만 차이로 이긴 거예요. 그 500만 다 누군데? 왜 안 나간 거야? 그 사람 다 누구냐면은 노무현 사랑했었는데 나중에 노무현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그냥 근거도 없이 노무현 욕했던 나 같은 사람들이거든. 나중에 그 사람들이 노무현 돌아가신 다음에 사실은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막 슬퍼하고 울고 그랬던 거예요. 우리 다 노무현 욕 얼마나 많이 했는데 안 했어요? 특히 그때 시민사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했습니다. 노무현을 배신자라고 했어요. 배신자라고. 그때거든요. 근데 이때는 양문석 언론연대 사무총장이었는데 이 사람이 왜 비판을 했냐면 이 사람이 볼 때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야. 노무현이 갑자기 인기 많아지는 게. 왜냐면은 5년 동안 사실은 진보를 배신하는 사람이었거든. 노무현은 이 사람이 볼 때는. 근데 그 사람이 사실은 진보를 배신하고 그리고 인기 없이 봉화로 갔어. 근데 갑자기 막 인기가 많아지는 거야. 그러면서 양문석 씨가 볼 때는 이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지. 아니 달라진 게 없는데. 그리고 노무현이 해놓은 FTA 그 토대 위에서 지금 이명박이 쇠고기 수입을 해버린 거기 때문에 양문석은 이 이명박의 쇠고기 수입을 이명박이 완성했지만 그 문은 노무현이 열었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 그래서 비판한 거예요. 물론 비판 수위가 되게 세긴 세지만 이렇게 세게 비판할 수 있도록 그 문을 열어준 게 노무현이에요. 이게 얼마나 훌륭한 거야.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썼는지 직접. 미친 미국소 수입의 원죄는 노무현. 노무현 씨의 공과에 대해 냉정한 판단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한국 사회를 더 이상 로비가 통하지 않는 투명한 사회로 만들었고 검찰에 청와대에서 함부로 전화할 수 없는 사회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노무현 씨의 역할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면서 노 대통령의 업적을 먼저 얘기를 해요. 수많은 선거에서 더 이상 돈 선거가 용납되지 않는 국가 관리하에 선거 문화가 정착할 수 있었고 청도에서 수많은 이들이 돈 뿌리고 자살하거나 돈을 받았다고 자수하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만든 것도 노무현의 공입니다. 그러면서 노 대통령을 다 욕하는 게 아니야. 그 엄청난 공들을 인정을 해. 근데 양문석이 비판하는 건 뭐냐면 한미 FTA예요. 한미 FTA. 이거는 양문석이 볼 때 씻을 수 없는 국가적 과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때는요, 여러분, 진보 진영은 다 노 대통령이 한미 FTA 하는 바람에 이거 문제가 있다라고 다 욕을 했어. 욕 안 하는 사람이 없어. 진보 진영 중에 한미 FTA 찬성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다 반대했어. 근데 아마 지금 물어보면, 지금 20년 지났잖아요. 지금 물어보면 아마 그 진보였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아, 그때 노무현이 옳았구나. 아마 그렇게 맡긴 사람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저도 그래요. 한미 FTA 더 반대했었지만 지금 보니까 아, 잘했구나. 그때 이게 필요한 거였구나. 왜냐면 미국이 얼마나 한미 FTA로 보는데 손해보고 있으면은 이거 내용 바꾸자고 지금 막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사실은 다 비판했어요. 다. 한미 FTA 하면은 나라가 망할 것처럼 비판했어요. 실제로. 그 시기에 쓴 거야. 아마 지금 양문석 씨도 이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생각이 바뀌었을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비판하냐? 노정권 사람들의 주장대로 미국이 먼저 체결하고자 요구한 적도 없었으나 노무현 씨와 그의 정권 사람들이 나서서 한미 FTA를 구걸했고 마지막에 노무현도 인정했다시피 4대 선결 과제, 아니 4대 구걸성 뇌물을 미국에게 줬는데 그중 하나가 쇠고기 수입이었습니다. 지금 노무현 정권의 흔적들이 주장하는 바 우리는 이명박 정권과 달리 월령 30개월 미만의 소를 수입하고자 했다는 어설픈 알리바이를 들이댑니다. 그 당시 같은 경우 우리는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명박이 30개월 이후 소고기 가지고 오려고 했는데 국민들이 이 집회해가지고 이거 막았다.
얘기하잖아. 그리고 노무현도 소고기 수입을 찬성했지만 30개월 미만만 가져온다고 했거든. 근데 이명박이 뭐 하려고 그러냐면 30개월 이상 된 것도 가져오려고 하다가 국민들한테 부딪혀가지고 못 가져온 거거든요. 근데 그때 국민들이 소고기 반대할 때, 수입 반대할 때 정부가 뭐라고 했냐면 노무현 때 이미 하기로 한 거다 막 그랬거든. 근데 노무현 때는 30개월 미만, 이명박은 30개월 이상도 갖고 오렸던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양문석이 볼 때는 이것도 문제라는 거야. 그 당시 일본 같은 경우는 20개월 미만 소를 수입했거든요.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은. 그런데 노무현이 일본보다도 훨씬 못한 조건으로 한미 FTA 하면서 소고기 수입 하기로 했으니까 이거 갖고 무치 진보 진영이 참여정부 사람들이 우리는 잘했어 라고 말하지 마. 너희 똑같은 놈이야. 그런 말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말하면 하지요. 일본이 20개월 미만 소 수입했는데 그 당시 할 만한 거 아니야? 근데 현재는 다르죠. 현재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여전히 30개월 미만 소를 갖고 오고 있지만 지난 2019년도에 트럼프가 일본을 압박해서 일본은 지금 30개월 이상 된 소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력이죠. 트럼프가 일본한테는 했어, 아베한테는. 근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거 못했습니다. 근데 걱정이 뭐냐면 윤석열 정부는 아직까지는 우리 30개월 이상 된 소 안 가져오고 있어요. 그런데 윤석열은 이것도 조만간 풀어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일본은 20개월 미만 소만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 비교하니까 노무현도 잘한 건 없다 말하는 거거든요. 그 정도 말 못해? 그래서 이명박이나 이 노무현이나 이 면에서 개찐 도찐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하마을에서 환경운동 한답시고 마을 청소하러 다니는 노무현 씨에 대해서 찬양하는 일부의 기억상실증 환자들을 보면 한편으로는 안타깝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게 한국 사회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간 양반이 그런 지지 세력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복도 많다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굉장히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쁜 글이지만 이 정도 비판하면 어때? 할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이거 왜 욕하는 거냐? 환경운동? 그것도 기가 막힌 아이러니지요. 국회의원 시절에 새만금 간첩사업 반대한다던 노무현 씨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새만금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말을 바꿔 한국의 갯벌을 훼손한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때도 굉장히 시끄러웠죠, 사실. 그러니까 노무현이 진보로부터 완전히 버림받고 외면받은 사건들을 몇 개를 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미 FTA, 그리고 새만금 간첩사업 문제, 또 부안의 핵폐기물 설립 반대 운동을 무차별적으로 폭력적으로 진압한 사실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환경의 구조적인 측면을 작사를 내고 환경 운동을 쓰레기 치우는 일로 등치시켜 낙향한 대통령으로서 우아함을 즐기는 노무현 씨에 대해서 참으로 역겨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표현이 강한 것 같지만 그 내용을 보면요, 사실은 그 당시로서 다 할 만한 비판들을 한 거예요. 그냥 이게 무조건 욕설하고 무조건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혐오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굉장히 강한 어투로 말했지만 정치적인 비판이에요. 그때 당시 참여정부가 했던 정책에 대한 비판. 아니 이 정도 할 수 있지 뭐 이것도 못하게 하냐고. 사실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사실은 사회를 이렇게 이 권위자,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 누구나 비판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든 게 누구냐면 사실은 이게 노무현이거든요. 근데 뭘 양문석이 노무현 비판 좀 하면 어때? 좀 심하게 말하면 안 돼? 심하게 말하면 안 돼? 그게 뭐가 문제야? 이거는 무슨 마치 장애인을 혐오한다거나 아니면 성소수자를 혐오한다거나 그런 혐오 발언이 아니에요. 비판할 수 있는 거지. 뭐 이 정도도 못하게 해. 우리가 지금 여러분 윤석열, 박근혜, 이명박 비판 안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잖아. 근데 상대 진영은 해도 되고 우리 진영은 비판하면 안 되는 거야? 우리는 그런 진영이 아니에요. 국민의힘은 그런 곳이야. 국민의힘은 얘네들은 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엄청 욕하지만 지네 계열에 있는 대통령들은 욕 안 해.
그런 놈들이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그 대통령들은 그런 걸 원하지도 않아. 비판에 대해서 환영하고 그거하고 대화하는 사람들인데 근데 갑자기 막 왜 우리 안에서 우리 민주당의 김대중, 우리 민주당의 노무현을 왜 욕을 해? 왜 비판을 해? 과거에 비판했었어? 비판했었으니까 넌 나쁜 놈이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너무 유치한 발상이죠. 내가 그런데 여기서 묻고 싶어요. 정세균한테. 이낙연이요. 이낙연은 물론 아까 양문석처럼 아주 강하게 쓰진 않았어. 양문석은 시민사회에 있던 사람으로서 글 쓴 거고 이낙연은 정치권에 있는 사람이었어. 정치권에 있는 사람으로서 2006년도 2월 22일 날 본회의장에서 비교섭단체 대표로 연설할 때 여러분 보셨습니까? 이낙연이 문재인 대통령, 아니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정부를 얼마나 심하게 비판했는지 아세요? 노무현 정부를 향해서요. 군사 정권보다 빈부격차 키운 반서민 정권이라고 했어요. 예? 제가 다 가져오지 않았지만 이낙연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얼마나 심하게 비판을 하고 얼마나 심하게 조롱했는지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노무현 정부를요. 군사 정권보다 더 빈부격차를 세운 반서민 정권. 낙제 수준. 아주 무능, 미숙, 분연의 리더십. 막 그랬거든요. 그래 놓고 이 새끼가 나중에 문재인 정부 들어와갖고 총리 된다면은 가는 곳마다 뭐라고 했어요? 노무현 정신, 노무현 훌륭합니다.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지. 아니, 만약에 정세균만처럼 민주당에 있는 사람이 노무현, 김대중을 비판했으면 민주당에서 정치하면 안 된다. 이러면 한다면요. 이낙연은요. 뭡니까? 어떻게 이낙연을 문재인 정부의 총리를 세우고 민주당의 당대표를 만들고 그 민주당에서 대선 후보까지 만들려고 그랬죠?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근데 어떤 정치인도 물론 이제 일부 있었지만 정세균 같은 새끼들 지금 떠들고 있는 뭐 전해철이니 아니면 이광재니 이런 새끼들이 이낙연에 대해서 과거에 노무현 이렇게 비판했는데 너 왜 총리 하려고 그래? 너 왜 당대표 하려고 그래? 너 왜 대선 후보 나왔어? 그런 얘기 합니까? 그런 얘기 안 해요. 안 한다고.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 있는 중진 의원들 중에 노무현 대통령 욕 안 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정치하면 안 되지. 당장 박지원 비롯해가지고 동교동계들 노무현은 아니지만 문재인에 대해서 얼마나 비판을 많이 하고 욕을 많이 했습니까? 그럼 그런 것들은 왜 허용을 해? 아니 진짜 이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진짜 어이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비판 좀 하면 어때?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아니 이것도 수용을 못해? 이거 완전히 종교야 종교 집단. 종교 집단이 아닌 이상 이게 말이 돼? 심지어 종교에서도 예를 들어서 성경 보다가 예수의 행적이 이상하면 이거 예수 좀 이상한데?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종교에서도 심지어. 근데 무슨 정치에서 정책 관련해가지고 그냥 노무현이라는 인물을 마치 일베들이 노무현을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조롱하고 혐오하고 그런 거라면 말도 안 되는 거지만 한미 FTA 혹은 당시 진짜로 진보 진영이 노무현을 배신자라고 여겼던 그런 정책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 새만금이라든가 그런 거 비판하는 건데 그런 거 비판하면서 좀 강하게 썼어 어조를. 근데 그게 뭐 그런 거 가지고 전 그래서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 문제 가지고 양문석한테 그만두라 하는 거는 말도 안 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양문석이 진짜로 문제가 될 만한 거는 따로 있죠.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양문석 그 후보가 제대로 답변하지 않으면 이건 난 문제가 될 것 같아. 물론 그 당시에도 문제가 됐었는데 지금 또 나왔어. 정몽주 의원처럼 그 지뢰 발언 관련해가지고 그 당시에도 문제가 됐었는데 지금 또 나와갖고 사실은 결국은 공천 취소된 거 아닙니까? 근데 양문석도
양문석도 아킬레스 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비판 그게 아니고 그걸 하면 어때? 진짜 문제는요. 방통위원일 때 이거 2011년 기사거든요. 이때 굉장히 크게 기사가 났던 거예요. 방통위원일 때 그때 국감 때였거든요. 그런데 KT 임직원한테 룸살롱 접대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도 기사가 크게 났어. 근데 이게 요번에 또 나왔죠. 차라리 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시비를 걸면은 이거는 문제가 다시 될 만한 문제야. 그런데 무슨 노무현입니까 갑자기. 노무현 비판하는 게 어떻다고. 비판하면 어때? 근데 사실은 이게 훨씬 큰 문제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 당시 문방위 소속 최정원 의원과 민주당 의원입니다. 양문석 방통위원이 야당 추천 상임위원이 국정감사 기간이었는데 9월 20일 KT 임원한테. 근데 KT는 방통위에 이 뭡니까 이거 뭐라고 하지? 예, 갑자기 규제 기간이잖아요. 그런데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됐어. 문제가 되니까 그때 양문석이 뭐라고 얘기했냐. 변명을. 그 변명도 제가 볼 때 말이 안 돼요. 근데 그 당시에 넘어갔거든? 근데 이건 지금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이야. 뭐냐면, 조전무는, KT 전무, 내가 시민단체에 있었던 2009년 말부터 알게 된 선후배 사이인데, KT 임원과 방통위 상임위원, 문방위 국회의원이 만남으로 본다면 부적절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때는 그냥 술자리, 그날 술자리는 마침 평소 둘 다 알고 있던 최 위원이 삭발했다고 해서 위로주나 한잔 하자고 모인 자리였다. 이게 말이 돼?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지금, 국감하고 있는데, 피감기간인데, 그 임원을 만나갖고 같이 술 접대받고 술을 먹었는데, 야, 이게 우리가 공적으로 만난 게 아니고, 어쩌다 보니까 문방위 국회의원, 나는 방통위원, 여기는 KT 전무, 어쩌다 보니까 그런 건데, 우리 그런 직책을 만난 게 아니고, 우리 다 너무 친한 사이야. 그냥 친한 사이여서 그냥 술 한잔 한 거야. 그런 거거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짓이지요, 사실. 차라리 이런 거 갖고 비판을 하라고. 그럼 이거에 대해서 본인이 답변을 하겠지. 그리고 이거와 관련해가지고, 뭐, 제대로 디펜스 하는 거고 아니면 모르겠지만, 아니, 어떻게 시민단체 일원으로서 노 대통령이 당시 했던 반진보적인 정책들, 물론 지금은 재평가가 가능하지만 그 당시로서는 그런 정책들인데 그거 비판한 거 가지고 무슨 정치를 못하게 해야 된다느니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합니까? 민주당은 그런 정당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구별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거와 관계없이 조금 별도의 문제인데 지금 국힘당에서 굉장히 재밌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재밌는 일이. 저는 만약에 이번에 민주당이 지금 양문석이 KT 그 룸살롱 문제보다 노무현 대통령 비판한 것 때문에 날려버린다고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민주당이 이번에 그 문제를 만약에 비판하면 어때? 그게 무슨 문제야? 노무현이건 문재인이건 김대중건 비판하는 게 뭐가 문제야? 하면서 양문석을 공천을 유지시켜 주죠. 그럼 지금 국힘당이 엄청나게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우리 진보 진영은 보수 진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지금 보수 진영이 굉장히 재밌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 최근에 도태우가 결국 공천이 취소가 됐죠. 취소가 됐습니다. 근데 기사 제목을 보면 알겠지만 5.18 폄훼, 도태우 공천 취소, 부적절 발언이 추가 확인됐다 그러지 않습니까? 도태우가 공천이 왜 취소가 된 거예요? 여러분? 도태우가 5.18 발언 때문에 공천이 날아간 겁니까? 그거 아니죠. 5.18 발언 났을 때는요, 공간위에서 9명이 만장일치로 그냥 공천 유지했어요. 국힘당에서는 도태우의 5.18 발언을 전혀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또 지난
사이로 선거, 부정선거, 사이로 선거를 막 부정선거라고 했던 활동, 그것도 문제 삼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번에 국힘당이 왜 도태우를 날렸냐? 그 이후의 발언 때문에 그런데 그 이후의 발언이 어떤 발언이냐? 노무현 문재인을 겨냥한 막말이 이번에 드러났거든요. 막말이. 2019년 8월 3일 태극기 집회에서 하는 발언은 굉장히 세잖아요. 근데 그때 뭐라고 했냐면 문재인 정부가 중국에 굴종하고 반일 선동을 한다는 취지로 비판하면서 문재인의 이러한 기이한 행동을 볼 때 죽으면 그만이 아닌가라고 상상해 본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 그리고 또 뭐라고 했냐? 실제로 뇌물 혐의가 있는 정치인은 죽음으로 영웅이 됐고 소속당은 그로 인해 이의를 받다. 이름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거는 노무현 대통령을 언급하는 거죠. 막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을 이런 식으로 사실은 막말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진짜 막말이죠. 막말인데 이거는 태극기 집회에서 엄청 그냥 일상으로 나오는 말들이거든. 근데 요 말했다고 요번에 도태우를 날린 거거든요. 우리가 볼 땐 당연한 거지. 우리가 볼 때는 당연한 거지 이건. 이 정도 막말해서 날라가야지. 하지만 이게 보수가 볼 때는 저 정도로 노무현 문재인 비판한 건 아무것도 아니거든. 실제로 지금 그 누굽니까? 국방부 장관 신성식인가? 이름 뭐였지? 아까 까먹었어. 국방부 장관 이 새끼 태극기 집회에서 뭐라고 했어요? 태극기 집회에서 문재인 목을 딴다고 했나? 막 그런 발언 했잖아요. 그러고도 지금 장관하고 있잖아. 그런 발언이 태극기 집회에서는요 그냥 나오는 발언인 거야 이 새끼들. 그런데 그거 했다고 요번에 공천이 취소가 됐거든. 그래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보수 이 아스팔트 우파라는 사람들이. 저는 보수 채널 중에서 제가 막 많이 보는 건 아니지만 성창경 TV를 제가 구독을 했거든요. 이 사람이 구독자가 80만 명짜리 유튜브예요. 신원식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창경 TV. 근데 내가 이걸 왜 구독을 했냐면 원래 구독 안 했는데 성창경 씨가 사물이를 구독을 했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분 누구지? 근데 보니까 구독자가 엄청 많은데 내 걸 구독했길래 내가 누군지 궁금해갖고 나도 구독을 했지. 그래서 그때부터는 성창경 씨가 하는 방송이 나한테 막 뜨는데 가끔 봐 제목 보고. 근데 오늘 걸 보면요 나오는 게 뭐냐? 국힘 난리 났다. 보수 유튜버들 국힘 당사 앞에서 시위 발칵. 왜? 이게 왜 그런 거냐면 보수 유튜버들이 화가 난 거야. 왜 화가 났냐? 아니 이 사람들이 볼 때는 도태우가 너무 훌륭한 사람이거든. 그게 훌륭한 사람인데 뭐 5.18 발언 같은 거 나왔을 때도 공천 유지가 되고 다른 걸로 문제가 없었는데 노무현 문재인 욕했다고 날려보내? 이게 말이 돼? 노무현 문재인 욕하면 안 되는 거야? 노무현 문재인이 성역이야? 하면서 막 난리가 났어. 여기가 난리가 났어. 얘네들은 지금 어떻게 보고 있냐면 난 깜짝 놀랐는데 지금 한동훈 있잖아요. 한동훈이 김경률 데려왔잖아. 지금 좌파 김경률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국민의힘을 완전히 좌파화시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지금 모든 선거 전략을 김경률이 짜고 있대요. 여기서 그래. 난 사실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지금 김경률이라든가 아니면 뭐 김영주라든가 그런 사람들 막 공천 주려고 했고 막 주요 요직에 있는 거에 대해서 엄청 분노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국힘당에서 노무현 문재인 욕하는 거를 못하게 하고 있다. 욕만 하면 막 이렇게 배제시켜버린다 하면서 막 난리가 났어. 난리가. 그러니까 이런 와중에 만약에 민주당이 노무현 대통령을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던 양문석을 비판하면 어때? 비판할 수 있지. 이렇게 해서 공천을 그냥 유지를 시켜주면 저 보수 유튜버들 아마 쓰러질 겁니다. 왜? 민주당 안에서도 노무현 비판하는 거를 용인하고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왜 우리 보수에서 노무현 욕하는 거, 문재인 욕하는 거 갖고 난리야. 아마 그렇게 난리를 필 거예요. 그래서 전략적으로도 양문석을 공천 유지하는 게 보수 분열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아까 말했지만 양문석의 지금 더 중요한 아킬레스 건은요. 아까 말했죠. 방통위원 할 때 KT로부터
룸살롱 덧대받은 거, 그 문제를 아마 잘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방송 보시면서 뭐 반대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인정 안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제가 노 대통령을 굉장히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실제로 비판도 많이 했지만 이렇게 훌륭한 사람은 앞으로 나오기 힘들 겁니다. 노무현, 박원순 이런 사람들은 나오기 힘들 거예요. 진짜로. 우리 역사에서. 우리 정치사에서. 하지만 그분들도 성역은 아니에요. 인간은 완벽할 수 없는데 비판할 수 있는 거지. 근데 그걸 비판했다고 우리 내부에서 너 왜 욕했어? 너 그러니까 정치하면 안 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저는 근데 정세균이나 이광재나 또 누구야? 뭐 전해철 같은 새끼들이 정말로 노무현을 생각해갖고 노무현을 너무너무 훌륭한 사람인데 양문석이 비판했어? 나쁜 새끼. 그게 아니고요. 노무현을 이용해갖고 하는 거예요, 지금요. 노무현을 이용해갖고. 난 이게 더 열받아. 정말로 노 대통령에 대한 애정과 노 대통령이 너무 훌륭한데 감히 양문석 저게 노무현 대통령을 비판했단 말이야? 참을 수 없어. 그게 아니고 그러려면 왜 진작에 말하지? 왜 지금 말해? 진작에 말하지 왜? 왜 지금 와가지고? 오히려 노무현을 이용해갖고 저 양문석 요번에 쳐내야지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야말로 사실은 노 대통령을요 욕보이는 거죠. 욕보이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종교 집단이 하는 짓과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기독교가 사실은 아주 오랜 역사 동안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까? 뭐 십자군 같은 거 얼마나 사악한 짓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했냐? 신의 이름으로 한 거예요. 신의 이름으로. 그런데 신은 서로 사랑하라고 했잖아. 사랑하라고 했잖아. 예수는 인류를 위해 죽은 거 아니야? 사랑하라고 했는데 오히려 종교인들은 그 신의 이름으로 엄청난 폭력을 행하잖아요. 똑같은 거야. 노무현은 자기 비판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그 노무현을 이용해갖고 너희들 너 왜 노무현 욕해? 너는 정치하지 마. 이게 맞냐고요. 나쁜 새끼들. 노무현을 욕보이지 마라. 지금 자기들이 노무현 정부에서 뭐 대단한 거 했다는 것처럼 또 노무현과 굉장히 관계가 있고 정세균 씨가 노무현 지금 재단 이사장이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마치 노무현의 유산을 지키고 있는 뭐 대단한 적자인 양 하고 있는데 웃기지 말고 노무현을 정말로 존경하고 노무현을 정말로 높이 평가한다면 노무현 정신을 갖고 그렇게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지. 무슨 개새끼들 노 대통령에 대해서 한마디 두마디 했다고 그거 갖고 난리야.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뭐 여러분들한테 그걸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두 번째 이슈였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흥분했네요. 이렇게 흥분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흥분하는 사이에 또 감사하게도 우리 송목님과 콤마님께서 슈퍼챗을 보내주셨네요. 두 분 감사합니다. 우리 송목님은 계란을 맞아도 농민의 분노로 순수히 받아들인 노무현이 어이가 없을 듯. 그리고 또 노무현 욕하기가 국민 취미일 때도 있었지. 정세균, 김부겸, 임종석, 박용진 너희들 주둥이는 그때 어디에 서 있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콤마님도 노장님 안 계신 대한민국의 제2의 노장님을 기대하시지 마십시오. 둘도 없습니다. 하지만 노장님 닮은 사람 찾으려면 저는 양문석이라고 생각합니다. 큰 스피커 필요합니다. 노장 만세, 양문석 만세.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3월이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사사비를 하겠습니다. 사사비는 오늘 올라온 신문 사설 비평인데 생각보다 3월이가 이슈가 벌써 오래 했네요. 어떡하지? 안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사사비로 끝내죠. 사사비로 끝내고 어차피 일요일은 사설이 없어요. 토요일까지는 사설이 많이 나오는데 일요일은 사설이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나왔던 사설들 정리한 거는 제가 내일 일요일 날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걸 또 하면은 너무 길어질 것 같아. 그래서 사사비는
내일 하는 걸로 여러분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하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안녕히 주무시고 좋은 주말 되십시오. 오늘 방송 보시고 참 부족한 방송이지만 사물이 앞으로 더 열심히 해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구독과 함께 여러분 시청료 그리고 월세트로 함께 하시면 사물이가 더 큰 힘이 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시고 우리는 내일 또 새로운 이슈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방송이 너무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좀 쉬셔야 되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정말 슬픈 마음으로 방송을 접겠습니다. 진짜 안녕히 계십시오.